안녕하세요. 참 좋은 MTV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경매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4건의 경매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사건이고요. 나머지 3건의 경매 사건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겠죠. 100%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첫 번째 후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 보증금을 다 뛸 수도 있고 일부만 찾을 수도 있고 또 전부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거고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뉴스 하나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갭 투자로 뭐 빌라나 이런 걸 투자를 해가지고 전세로 세입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세입자분들이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가 봐요. 그 사건에 대한 뉴스가 있길래 그거를 한 1분, 2분 정도 됩니다. 들어보시고 이 경매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규제와 주택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깡통 전세가 늘었고 이런 집을 노린 갭 투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시세 파악이 힘들어서 깡통 전세인 줄 몰랐다가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신축 빌라에 2억 5천만 원의 전세를 든 명모 씨 부부.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전화를 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로 나오고 느낌 이상해서 가압류 등기율을 떼봤더니 가압류가 걸려 있더라고요. 급하게 확인해본 빌라 매매 시세는 전셋값보다 낮은 2억 원 초반대, 이른바 깡통 전세였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 일부를 떼일 판이 된 겁니다. 최대한 저희가 많이 받으면 1억 중반대라고 들었어요. 올해 갭 투자 2채 중 1채는 전셋값이 매매가의 70%를 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전셋값이 집값과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전셋값이 더 높은 집을 노린 무피나 풀피 투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떼인 경우도 2018년 1,730여 건에서 작년 2,45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전세 수요가 많은 신축 빌라는 시세 파악이 힘들어서 전세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나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가격도 거의 추정하기가 어렵죠. 전문가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뉴스에서 보시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면 경매 물건을 가지고 요거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용어들이 어려운 용어들도 가끔 있어요. 그거를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서구 변동의 모닝빌 아파트예요. 감정 가격이 1억 4,600만 원입니다. 이건 아파트예요. 소형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한번 유찰됐습니다. 1억 200만 원 돈이고 여기에 10%가 보증금입니다. 임의 경매 사건이면 담보 물건 실행으로 인해 가지고 경매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담보 물건이 뭐예요? 그냥 근저당, 저당 이런 분들이 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경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은 2009년.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면적도 53제곱미터. 굉장히 괜찮죠? 그냥 소형 가족이 살기에 참 좋은 면적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4월이에요. 배당 요구 종길. 요거 임차인이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1년 6월 28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임차인분들이. 이 첫 번째 물건은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선순위 임차인일 때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매수인이 인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입일자 2015년 9월 3일, 확정일자 2015년 9월 3일. 여기에서 대항력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나오는데요. 대항력은 전입 신고하고 점유까지 해야만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바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0시가 돼야만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2015년 9월 4일 0시가 되겠어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2015년 4월 23일이죠. 9월 달이죠. 이거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그냥 무조건 다 대항력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러나 경매에서는 다릅니다. 경매에서는 내 앞에
다른 권리가 있을 경우는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선순위가 돼야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경매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이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의 이후에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확정일자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우선 변제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확정일자는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냥 근저당 이런 거랑 똑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이 날짜로 해가지고 내가 권리를, 나의 돈의 권리를 찾아올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증금 7,5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분이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했습니다. 다 받아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면 2015년 4월 23일 근저당이 있죠. 8,300만 원 채권 최고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하고 이 보증금 두 개 합친 금액이 얼마예요? 그냥 채권 최고액, 최고 금액으로 합친다고 하면 1억 5천, 1억 6천만 원 돈이잖아요. 거래가액은 그 당시에 1억 4천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돈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냥 아예. 그나마도 이 담보물건, 이 근저당이 얼마 안 돼요. 그나마도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이나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왜? 유찰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 번 유찰됐죠. 그냥 1차에 낙찰이 돼야만 그나마도 거의 찾아오는데 한 번이 유찰이 됐기 때문에 못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제부터는. 자, 이분이 지금 6,600, 뭐 거의 7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 낙찰돼서 남는 금액이 있어야 임차인이 가져갑니다. 요거 먼저 가져가고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이 우선 변제적인 효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7,500만 원에서 나머지 남는 금액을 가져가는 건데 1억 200에 낙찰이 됐다고 하면 1억 220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1억 500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7천만 원 먼저 없어지고요. 3,500을 배당받아 올 수 있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분의 배당금은 높아지겠죠. 또 만약에 유찰된다 그러면 그나마도 이제 거의 못 찾아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앞에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나의 보증금과 요 채권 최고액의 합계가 70%, 시세의 70%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뉴스에서도 나왔죠. 아까 시세의 70%를 넘기면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나마도 요 정도 들어와야 그나마 100%는 아니지만 7, 80%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는데요. 최우선 변제는 이 보증금 액수가 작은 분들한테 먼저 최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들한테 최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보통 지금 광역시는 6천에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도 기준이 담보물건 기준으로 갑니다. 담보물건이 2015년 4월이죠. 그러면 2015년 4월 달에 법을 따라가야 돼요. 이 법을 따라갑니다. 이 법을. 광역시였죠? 6천에 2천을 최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보증금이 얼마예요? 7,500이었죠? 그러나 최우선 못 받고 우선 변제, 요 확정일자, 요 날짜, 그러니까 9월 4일 0시죠. 0시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아올 수 있는 효력을 갖고 있다.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용어가. 그냥 그렇게 받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두 번째 물건부터는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선순위 임차인이면 다 받아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격이 7,6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유찰되고 이제 3회차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유찰된 거예요. 그럼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자, 임차인이 얼마에 들어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7,600만 원이 감정가예요. 사용 승인이 2005년입니다. 면적이 31제곱미터 오피스텔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 보니까 2019년 1월 14일이에요. 전입이 2018년 5월 24일. 선순위 임차인이죠. 보증금 7천이에요. 감정 가격이 얼마였어요? 7,600만 원이었어요. 거의 100%에 들어간 거예요. 100%에. 이거는 시세 대비 100% 다 주고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보증금 반환 받기가 좀 어려워요. 반환을 다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받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내가 이 물건을 받아와야 돼요. 그냥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어요. 돈을 안 주니까. 워낙 많잖아요. 이거 그냥 파는 가격에 너 사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세입자분들한테 떠넘기더라고요. 너 돈 이거 못 받아가. 경매에 들어가면 돈 못 받으니까 그냥 네가 가져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시세의 100%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반전세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7천이니까 당연히 최우선 변제는 안 되겠죠. 6천에 2천인데 앞에 보면 지금 등기부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담보물건이 있어야만 그걸 기준으로 잡아요. 최우선 변제금 기준을 잡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21년 3월달
달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확정일자 받은 게 있죠. 임차인 확정일자 요 날 기준으로 해서 그 법을 적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6천에 2천만 원 정도예요. 법이 크게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21년 요 시기에 오면은 7천에 2,300이지만 지금 21년 5월 전까지는 6천에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다 거의 이 선에 적용됩니다. 지금. 자, 그럼 이분은 경매를 신청했지만은 보증금 7천만 원 다 받아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누가 낙찰 받겠냐고요. 시세가 이게 지금 그 이상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 이상이 안 간다 그러면 받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싸게 받아도 7천만 원 사는 꼴이잖아요. 왜? 임차인 다 물어줘야 되니까. 거기에 경매 비용 빼면 7,200, 300 될 거 아니에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져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래서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손해보잖아요. 다 변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지면. 누가 낙찰을 안 받는다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물건이에요. 비례동의 5성 빌라. 이거 빌라예요. 봐봐요. 유찰 이거 주구장창입니다. 6번 유찰됐어요. 지금 최저가 700만 원 돈입니다. 강제경매 사건이고. 자, 임차인 볼게요. 사용승인 90년. 옛날 건물이죠. 20년 4월 17일 날 전입했어요. 확정일자는 좀 빨리 받으셨어요. 4월 1일 날 받으셨네요. 대항력은 4월 18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는데 말소 기준 보니까 2020년 9월 7일입니다. 이거보다도 느리네요.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그럼 이분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든지 이분 보증금을 물어줘야 돼요. 낙찰되면. 그럼 당연히 이분은 뭐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가격 봐봐요. 6,600만 원이에요. 누가 이거 7천만 원 주고 살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요. 이거는 끝까지. 그러면 누가 가져가야 되겠어요? 임차인이 가져가야죠. 이거 끝까지 못 받습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내 돈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나마도 이분 보니까 하여튼 다는 못 받아요. 왜냐면 이분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구상권이 들어왔잖아요. 보증보험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강제경매 신청은 돈을 돌려줬을 건데 내가 볼 때는 7천만 원 다 돌려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4,800이라고 한 거 보니까 뭐 한 4,800 요 정도 4,500 정도는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액 다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이분. 그러니까 다 못 돌려받는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이거 본인이 받아가야 돼요. 이거 아무도 못 들어와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들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시세 대비 80%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80% 정도 선에서 보증금을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내가라도 낙찰을 받아와가지고 시세 대비 20% 정도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0%든 20%든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낙찰 받아서 팔면 되잖아요. 전액을 다 받고 싶다면 꼭 시세 대비 80%. 근데 뉴스에서 봤죠? 빌라 시세 알아보기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다니면서 매수로 사는 금액 이런 구건물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신건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건물은 시세가 분양가격이 시세거든요. 너무 높게 잡혀 있어요. 처음에 신건물들은. 주변에 빌라 가격들을 생각해가지고 내려서 계산을 하셔야 돼.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신축 빌라죠. 신축 빌라의 시세를 알아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좀 이렇게 오래 하신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제 그걸 대충 알거든요. 그런 거 좀 많이 해보신 분들 그리고 경매를 좀 이렇게 다뤄보신 분들은 잘 아니까 그런 곳에 가서 발품을 좀 팔더라도 그런 곳에서 계약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물건입니다. 서구 변동의 반도 빌라예요. 변동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는 그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 지역이 아니에요. 좀 멀리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개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고 감정가격이 8,100만 원이에요. 면적이 47제곱미터. 중복경매 사건이네요. 한번 유찰됐습니다. 91년 사용 승인. 뭐 구건물이죠. 옛날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가격이 아까 8,1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래도 구건물 치고 감정가격이 8,100만 원이면 지역상 그래도 그나마 가격이 높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12월 9일, 전입일자 2019년 5월 2일, 확정일자 2019년 4월 10일. 아, 이분도 확정일자는 일찍 받았어요. 뭐 크게 일찍 받는다고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전입하고 점유, 그러니까 대항력 이 시기가 중요해요. 대항력이 발생된 이후에 이 확정일자도 필요한 겁니다. 따지면. 그래서 2019년 5월 3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적인 효력도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발생합니다. 보증금이 7,900만 원이에요. 6천에 2천이라고 했죠. 6천에 2천이니까 당연히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없고요. 우선 변제 요 기준 2019년 5월 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7,900만 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분이 선순위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뒤에 있으니까 낙찰 받는 분이 이 금액을 다 물어줘야 되겠죠.
있죠. 아, 여기서 또 임차권 등기 얘기가 나오네요. 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요. 그러면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만 하고 나가시면 안 돼요. 신청하고 이렇게 등기되는 걸 보고 나가셔야 돼. 꼭 등기되는 걸 확인하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괜히 먼저 나갔을 때는요, 잘못하면 대항력 상실합니다. 점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전에 있던 전입신고된 요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보증금 반환 선고 소송해가지고 승소해서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그 경매 사건이 2건 있죠. 그래서 중복 경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보면 지금 임차인의 가격이 7,900만 원, 감정 가격이 8,100만 원. 야, 이거 누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시세가 이거보다 더 높다면 모르겠는데 낮다라고 하면 이분 다 이거 받기가 어려워요.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크게 주변 시세가 오르기를 기다려야 돼. 그냥 안 그러면 그냥 요 임차인 분께서 받아서 한번 취득세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죠 몇백만 원 손해보고 그냥 파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무도 안 들어와요. 계속 유찰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요게 가격이 좀 감정 가격보다 높다라면 낙찰받고 이분은 전액 다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경매 물건 4건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한 건은 후순위 임차인, 그리고 3건은 선순위 임차인의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선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아무것도 없을 때 권리가, 나의 앞에 권리가 없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 만약 나의 앞에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내 임대차 보증금은 시세 대비 80%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갭 투자하시는 분들 100%에 그냥 전세는 놓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받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입니다. 그거는 뭐 1억짜리 오피스텔에 1억에 전세 들어가 봐요. 주인이 나중에 보증금 안 돌려줘도 되잖아요. 파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가격이 상승하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못 돌려봤어. 그냥 내가 가져와야 돼. 그 물건 내가 소유권 갖고 와야 된다니까요. 사기 싫어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후순위, 첫 번째 물건처럼 후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다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선순위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나의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의 채권 금액이 합쳐져 가지고 시세 대비 70%에 못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70%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냥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넘었다 그러면 반전세로 돌리세요. 그냥 월세 좀 주세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월세 주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70%.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10%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을 구하던 아무리 집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띄기 싫으면 꼭 이걸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없으면 전세 가지 마시고 월세 가세요. 그 돈 얼마 띄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월세 가는 게. 잊지 마시고 요것만 지키신다 그러면 보증금 띄일 염려는 거의 없다. 그리고 소유자 확인 꼭 하시고 입주하시고 나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나서 꼭 등기부를 한번 띄워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내 보증금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